저는 그런 말을 해요. 후배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피눈물을 흘려가며 공부해 본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의 무지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그 간절함을 가지고 공부하게 된다. 공부를 하면은 공부할수록 자신이 병신임을 자꾸 깨닫는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멘탈 관리는 그냥 내가 지금 당장 뭘 해야 돼, 공부를 해야만 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 이미. 그래갖고 뭐 멘탈이 뭐 그렇게 그럴 틈도 없죠. 바쁘면 바쁘게 살면 돼. 바쁘게 살면 돼. 멘탈 관리 바쁘셈. 바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느냐. 여러분들 뭐 위로해주고 싶고 뭐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싶지만 딱 하루만 슬퍼하세요. 힘들면 하루만 슬퍼해라. 뭐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그러면은 하루만 슬퍼하세요. 하루만. 시간이 아깝습니다. 뭐든 뭐 자책을 하든 자학을 하든 너무 이렇게 괴로운 그 순간이 왔을 때는 하루만 슬퍼하세요. 그러면 너무 힘들면. 근데 그럴 시간도 없는 게 정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부법, 혁편하는 공부법 들어갑니다. 일단은 기본 마인드셋은, 자 집중해서 들어봐. 기본 마인드셋은 뭐냐면 설명 가능한가, 설명 가능해야 한다. 누군가에게 설명 가능해야 된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 약간 논리의 연결이라던가 이런 걸 의심하게 돼. 그러니까 받아들이질 않게 돼. 그냥 받아들이는 식의 공부가 아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2차 방정식의 그 근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준다고 쳐봐. 가르쳐 준다고 쳐봐. 이게 일단 외워야 될 존재인가? 외워야 하나? 왜 외워야 되나? 왜?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얘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C는 0의 일반해야 일반해. 생각해 보면은 일반해라는 거는 존나 쩐다. 왜냐면은 개수만 있으면 다 되는 거야. 개수만 있으면 2차 방정식은 끝이야. 2차 방정식은 내 거야, 내 거. 그냥 2차 방정식이 뭔데? 방정식은 X 만족하는 X 찾는 거, 만족하는 X 찾는 건데 그게 목표야. 방정식은 만족하는 X 찾는 게 목표인데 일반해가 있어. 개수만 있으면 돼.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은 내가 들고 다니면 돼. 그냥 이 일반해만 있으면 2차 방정식이 주어졌을 때 어쩌고 저쩌고 플러스 마이너스 왜 여기 있냐 미친. 어쩌고 저쩌고 나누기 2a를 하면 x가 튀어나오는 거야. 그냥 어쩌고 저쩌고 나누기 2a를 하면 굉장히 완벽한 풀이법이라는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온 이유는 이런 거 풀 때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이용했다고. 사실 이렇게 1114 이지랄 하면서 이지랄 크로스 하면서 왜 크로스 하는지도 모르지? 이거 분배 법칙이에요 이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했는 거는 이래도 되는데 완벽한 풀이는 사실은 위처럼 하면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만 풀면은 다 풀리니까. 이렇게 풀면은 킹수분해는 이제 별로 좋진 않다 이거죠. 더 위에 게 더 완벽하다는 거지. 저렇게 풀면 안 풀리는 게 없으니까 A, B, C가 뭐든 간에. 하여튼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이거요. 그런 점에서 좀 의미가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왜를 묻게 된다. 왜 나왔나? 이게 왜 나왔나? 무슨 의미가 있나? 시간이 더 걸린다. 그래, 그거 내가 디펜스 해볼게.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하셨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깊어져요. 자연스레 깊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땅을 파. 이렇게 땅을 이렇게 파. 공부를 하는데 깊게 공부한다고. 깊게 공부. 이렇게 땅을 팠지. 그러면 또 다른 분야에서 또 풀어. 또 깊게 파. 이렇게 깊게 파. 또 다른 분야도 또 이렇게 깊게 파. 근데 그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면은 신기하게도 여기서 공부한 게 여기에 막 쓰인다니까. 신기한 게 근해 공식이 그냥 외우는 것 같지만 결국에 그 스킬 완전 제곱으로 묶어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뭐 어느샌가 다른데 또 쓰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꼭 이 지식이라는 게 이렇게 생기질 않았어. 지식이라는 땅이 평평하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예 관계가 없어서 아무리 깊게 해봤자 의미가 없어 보이는 그런 게 아니고, 지식이라는 게 결국에 이게 휘어 있어서, 지식의 땅이 휘어 있어서 결국에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공부하다 보면은 막 이렇게, 아니 거지 같다 그림이. 동그래가지고 깊게 파세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냥 서로 만나가지고 막 쉬워. 이제는 막 쉬워.
이제는 공부가 좀 뭔지 알 것 같아. 아하, 이렇게 돼. 이해 이 프로세스가 빨라져. 패스트해져. 이 프로세스가 금방 돼요. 나중에는. 저는 좀 느려요. 아직까지 굉장히 느린 편인데, 저는. 근데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더라고. 이게 엄청 학습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엄청 빨라진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좋지. 잘 됐지. 저는 이제 머리가 나쁜 편이에요. 일단은 머리가 나쁜 편이라서 이렇게 막 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진짜 드디어 이제 만났을 때, 그때 돼서야 조금 이제 잘 연결이 되고, 그 전까지는 정말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해. 어쨌든 이렇게 깊게 한 번씩 파보면은 넓어진다. 오히려 넓어져. 깊게 했는데 넓어져. 왜냐면은 깊게 가려면 그 주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깊게 가려면 결국엔 여기 요런 것처럼 깊게 가려면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좀. 그래서 또 만나. 그래갖고 막 돼요.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그렇게 돼요. 협회 내 강의도 이렇게 굴을 파놨기 때문에, 이게 신시고 이게 딥러닝, 이게 최적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냥 협회나임 안으로 들어오면 돼. 협회나임이 다 해줄 테니까 들어와서 그냥 공부하라고. 들어와서 공부해. 그러면은 님들도 결국에는 어떤 하나의 커다란 자신만의 어떤 그릇을 만들게 돼요. 나만의 그릇이 형성이 돼요. 나만의 어떤 지식의 그릇을 만들어.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것을 배울 때 여기랑 대응하게 돼. 얘랑 어떤 비슷한 점을 찾게 돼요. 그러면 얘는 사실 이걸로 설명이 된다라는 것을 깨달아서 내 지식이 또 여기 하나 쌓여.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슬들이 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지식이 있는데, 이게 빵꾸가 나 있으면은 이 지식이 쏙쏙 안 들어온다고. 그래갖고 얘를 이렇게 그릇을 잘 만들어 놓으면은, 그 어떤 연구실 선배가 해준 말인데, 그릇을 이제 잘 만들어 놓으면 결국은 이제 쫙 이렇게 돼가지고 뭐든지 들어오면은 안 나가. 뭐든지 외부에서 다른 어떤 새로운 걸 배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딥러닝이 그런 거예요. 내가 신호 처리를 전공했지만 딥러닝이 내가 가지고 있는 신호 처리가 여기 있었는데, 딥러닝을 쓱 가져와 보니까 그냥 내 거 됐어. 순식간에. 왜냐하면 비슷한 게 너무 많아서 그냥 여기 이거는 이거로 설명되고, 라이클리후가 들어가고 막 그런 것들, 뭐 정보 이론,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들어가. 근데 내 지식의 그릇을 단단하게 만드니까 크로스 엔트로피 딱 들어와서 구슬 딱 자리해주고, 라이클리후도 원래 알고 있었던 거니까 그걸 어떻게 활용했나 보면 또 이제 구슬 딱 들어오고. 그랬고 딥러닝의 어떤 구슬도 만들어지고. 사원의 구슬 알아요? 사원의 구슬? 이누야샤의 그 시콘노 카케라를 모으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얼마나 깊게는 일단 현재 필요한 만큼만 가세요. 현재 필요한 만큼. 왜냐면 체할 수 있음. 공부하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재미거든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없으면은 못해. 어차피 재미가 없으면 못하기 때문에. 왜냐면은 자세는 무조건 꾸준히거든요. 자세는 꾸준함이 필요해요. 무조건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못해도 돼. 나도 못해. 근데 어제도 봤던 거를 포기했다가 오늘 또 본다고. 어제 누군가는 나보다 훨씬 빨라서 어제 이미 이해를 했는데 그 사람은 이해를 했으니까 더 이상 공부를 안 해. 근데 나는 이해를 못하니까 어제도 보고 오늘도 보고 내일도 봐. 그래서 3일을 봐. 그러니까 안 까먹어. 근데 그 사람은 한 방에 이해했으니까 그냥 오케이, 대충 이러고 그냥 넘어가서 한 일주일 뒤면은 나한테 물어봐. 까먹었으니까 뭐더라? 이렇게. 근데 저는 이거를 차곡차곡 이렇게 막 이렇게 저장을 해놨어요. 굿노트에다가 정리를 다 해놨단 말이야. 근데 꾸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재미없으면은 하지 마세요. 체할 수 있으니까. 현재 필요한 만큼. 내가 현재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러면 딱 거기까지만. 더 이상 깊게는. 왜냐면은 이 선형대수학을 생각해보니까 매트릭스 인버저 레마가 당장 필요한데, 선형 사상이 뭐냐 막 이거를, 군환체가 뭐고 이거를 공부하면은 이거 환갑쯤에 딥러닝 이해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당장에 쓸 거는 굉장히 그 응용 분야의 그 선대인 선형대수학인데, 찾아보다가 깊게 들어가다 보면은 스칼라가 뭐지? 이렇게 하더라고. 끝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진짜 아예 수학적인 레벨로 가야 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파악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데까지만 하고, 또 나중에 또 필요해지면 또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돼요. 네. 그래서 꾸준하게 하고 좀 기록하면서 가고, 좀 기록하면서 가고. 왜냐면 여러분들 게임하는데 세이브 로드 안 되는 게임은
해롭죠. 건강에 해롭죠. 건강에 해롭죠.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이브를 안 해놓으면은 로드가 안 되기 때문에 건강에 해롭죠. 공부가. 그렇기 때문에 세이브 로드를 할 수 있는 분은 공부는 괜찮죠. 쌓이니까. 네. 하여튼 세이브를 잘 해놓으세요. 뭐 저처럼 저는 유튜브에 이걸 아예 차곡차곡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공부했던 것들을 그냥 노트 필기만 가지고도 안 되겠더라고. 노트 필기만 가지고도 안 되고 그걸 더 해야겠더라고. 확실하게 기억에 남기기 위해서는. 그 강의를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도 되게 많았기 때문에 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을 파고 돌아와서야 팠던 건데 이해되고. 그렇죠, 폼슈님. 다른 곳을 파고 돌아와서야 원래 팠던 데가 다시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선형대수학 공부하다가 이해가 잘 안 돼. 그리고 최적화를 공부하고 있다가 비슷한 얘기가 나와. 그래갖고 다시 최적화를 보니까 자, 혼자 공부할 때 스스로 설명하면서 한다? 스스로 설명한다기보다는 글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메타인지를 해요. 스스로 자꾸 메타인지를 해요. 메타인지.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뭘 느끼냐면 내가 지금 뭐를 모르는지를 알게 돼. 그래가지고 뭐를 어떻게 찾아봐야 되는지를 좀 생각하게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른다. 그래서 그걸 알아내려고 자꾸 파고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설명이 되는 거죠. 당연히 논리적인 그 흠이 없어야 되니까. 메타인지를 좀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뭘 모르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공부할 때 찾아보는, 그래 이런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구나. 공부 실제 방법. 책은 사전식으로 봐라. 유튜브도 나쁘진 않다. 유튜브도 좋다. 블로그도 좋다. 나만의 정리가 꼭 필요하다.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기 힘드니까 내가 뭐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잘 이해가 안 돼. 그래갖고 책을 찾아보는 케이스는 그러니까 사전식으로 본다는 거죠. 영어 공부를 하는데 A부터 보지 않는 것처럼. 영어 공부를 하는데 A, B, C, D 그 단어들을 전부 다 외워가면서 가지 않고 내가 어떤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그럼 그 의도에 맞은 단어를 찾아야 되잖아요. 단어를 찾고 문장을 만들어보고 막 뱉어보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책을 맨 처음부터 끝까지 보기는 인생이 짧다. 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너무 심하게 바텀업이야. 너무 심한 버텀업이야 이거는. 너무 극단적이야. 너무 심한 바텀업은 지양해라. 탑다운이 무조건 좋다는 아니지만 너무 심한 바텀업도 너무 오래 걸린다. 자, 그리고 그렇게 공부해 놨던 거를 차곡차곡 쌓아 나가세요. 차곡차곡. 제가 공부했던 거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컴백스에서 그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라는 단어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했고 그거를 마구마구 찾아보니까 어떤 예시로 풀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예시로 풀어놓은 게 있어서 그거를 보고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랑 막 한번 짬뽕을 해봤어. 이렇게 푼 건가 저렇게 푼 건가. 또 오른쪽은 좀 안 보이긴 하는데 이렇게 막 이렇게 대충 써.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을 막 적어요. 막 적어. 그 다음에 지금 이거 이렇게 표시된 것들은 내가 나중에 따로 정리를 완료한 거야. 그래서 뭐 어떤 이런저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프라이멀 듀얼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에 대해서 이런저런 설명이 여기저기 인터넷에 많은데 제일 쉬운 설명을 열심히 찾아서 보고 책에서도 검증을 하고 이게 제대로 된 설명인지를 생각해 봐요. 그리고 보니까 베리어 메소드라는 것도 알면은 좋겠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 포인트 메소드로 넘어가면 좋겠더라. 그래서 그거를 알고리즘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또 여러가지 KKT 관련된 어떤 여러가지 명제들과 그 증명들을 쭉 공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기하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열심히 그림도 좀 그려봤어요. 그리고 뭐 스트롱 듀얼리티에 대한 뭐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거 내가 알고 있던 것들 한번 적어보고 그거를 다시 한번 되새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들어간 거예요. 이제는 제대로 좀 정리하고 완벽한 사실들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좀 치우고 그런 것들만 쭉 정리를 해가지고 이거를 강의로 만들어서 그렇게 마무리를 딱 했어요. 그러면은 딱 제가 생각하는 그 완성은 강의 영상 찍기. 물론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유튜브로 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하려면 유튜브로 해라 이건 아닌데 제가 어떤 정리하는 방식은 그랬어요. 일단 정리하고 그 다음에 결국엔 최종적으로는 강의 형태로 가는 그거를 2년 전부터 시작한 거죠. 2년 전부터 지금 쭉 쌓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오히려 누구나 할 수 있는 손재주가 필요하고 피겨.
이런 거는 진짜 어떤 신의 축복이라던가 끊임없는 노력이라던가 정말 갈아 넣어야 되잖아요, 자신의 인생을. 그러지 않아도 된다. 공부는 적당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재밌게 할 수 있다. 충분히. 그렇게 미친 듯이 스트레스 받으면서 할 필요 없다.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하되 그 피눈물이 나와의 경쟁에서 나오는 피눈물이에요. 피눈물을 오해하지 말아 주셨으면 하는 게, 나 저 새끼보다 공부 잘해야 돼, 그런 식으로 하는 피눈물 말고, 내가 왜 이런 것도 모르지? 아직도 어떻게 이런 것도 몰랐지? 내가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떻게 내가 적분의 개념도 모르고 미분의 개념도 모르지? 완전 잘못 알고 있었네? 그러면서 찾아보는 거야. 구글 막 계속 찾아보는 거야. 내가 제대로 이해될 때까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 그거에 깜짝 놀라야 된다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에 너무나 극심한 창피함을 느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찾아보고, 그게 피눈물 나는 공부예요. 정말 자기 스스로 너무 창피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잘못 알고 있었네 하면서, 그런 피눈물, 나와의 경쟁에서의 흘리는 피눈물이에요. 남과 싸우지 마세요. 공부는 경쟁이 필요 없어요. 경쟁이 필요 없어. 그래서 좋기도 하고 평화롭잖아. 뭐 이렇게 1등을 죽여야 내가 1등이 된다라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는 이제 공부할 수 없죠. 내가 그냥 잘해서 1등이 되자라는 그런 생각. 그 등수가 뭐가 중요합니까? 결국엔 실력이죠. 오늘 뉴스에 중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식의 희귀병 치료하려고 999가 유튜브로 공부한 내용으로 치료제 개발을 혼자 하셨다. 와. 그러니까 이게 요새는 아니라니까. 그게 꼭 정해진 게 아니라니까. 공부는 이 사람은 공부해야 되냐,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없는 머리다, 뭐 이런 게 없어. 하면 돼.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아버지는, 그분은 간절했던 거죠. 남과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 공부는 정말 숭고한 공부죠. 남과의 경쟁하지 않았죠. 하지만 피눈물을 흘렸죠. 내가 알아야만 자식을 살릴 수 있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피눈물을 흘려가면서 공부했죠. 그 피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과의 공부, 저 새끼를 죽여야 되는데 하면서 막 부들부들 거리고 막 뒤에서 막 이러다가 참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등인 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그 1등한테 배울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1등이면 그 조직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한테는 안 좋은 조직이죠. 다 여러분들한테 빼먹으려고 하지. 여러분이 1등이면은 누구한테 배울 게 없잖아. 누구한테 흡수할 게 없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1등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하는 사람한테 흡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스폰지 같다고 생각했어요, 저 스스로를. 왜냐하면은 남이 뭐라 하면은 그거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아서 다음날 바뀌어 갑자기. 그래갖고 막 석사 때 처음 들어갔는데, 에이 병신아, 그딴 식으로 공부하는데 네가 어떻게 학점을 잘 받은 게 다 물학점이고, 막 그런 얘기를 막 듣는데, 이제 다음날부터 공부 방법이 바뀐 거죠. 아, 내가 진짜 잘못 공부하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뭐 그런 느낌. 공부 방법 질문자인데 진짜 엄청 도움 됐네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또 이렇게 도움돼서 후불 결제까지.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아, 감사합니다. 많이 아, 진짜 받으세요. 훈훈하다. 보통은 돈 주고 리액션하고 이제 그런 식인데, BJ라고 하면. 근데 이게 또 그 리액션이 또 괜찮다 싶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또 보상까지. 아, 이거는 오늘 너무 훈훈한데? 오늘 방송 키기 잘했네요.